정부는 잠시 후인 오후 3시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합니다. 북한의 단체 개인에 대한 금융 제재와 해운 제재가 핵심인데요. 네, 정부 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태수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금융 제재 대상으로 지목한 북한의 단체와 개인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정부가 발표할 독자 제재 대상에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관여하는 북한 단체 수십 곳과 개인 수십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제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개인 16명과 단체 12곳 외에 정부가 독자 제재 차원에서 단체와 개인을 추가한 겁니다. 제재 리스트에는 4차 핵실험을 주도한 홍승무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을 비롯해 군수 분야의 핵심 인물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군수공업부에서는 김정은의 신임을 많이 받고 있는 홍영칠 부부장, 군수공장 등을 담당하는 강관일 부부장, 미사일 전문가로 알려진 장창하 부부장 등도 제재 명단에 올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군수 분야 간부 외에도 외국에 주재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하는 일명 외화벌이 일꾼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재 대상 단체에는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조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기관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 제재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단체와 개인은 한국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금지되고 한국 내의 자산도 동결됩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단체와 개인은 이미 한국 내 자산이 없고 한국 금융기관과도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제재의 실효성은 거의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제재 리스트에 오른 단체와 개인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공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정부가 해운 제재 방안을 발표하는데 금융 제재와는 달리 해운 제재는 실효성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2010년 3월에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따라 현재 북한 선박은 국내에 입항할 수 없고 우리 해역을 통과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서 180일 이내로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고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소유인 일명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도 지난달 10일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본에 이어 한국까지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면 북한의 대외 교육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정부는 대북 해운 제재에 따라 남북한과 러시아, 세 나라 간 협력 사업인 나지나산 프로젝트의 중단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TV 이태수입니다.